오늘은 제가 혜인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썼던 방법,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한글 발달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제 전공을 바탕으로 직접 혜인이에게 적용해본 방법과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행해본 방법들입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공유하기.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엄마가 쉬지 않고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쉽지가 않죠.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주 양육자가 많은 인풋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아이에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이와 둘이 있을 때 저의 모든 것을 혜인이와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면 혜인이 양말을 살 때 아무 말 안 하고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로 그냥 끝낼 수 있을 일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혜인아, 엄마가 혜인이 양말을 사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잖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려고 해. 무슨 무늬가 좋을까? 토끼도 있고 하트도 있고 혜인이는 무슨 무늬가 좋아? 이제 주문하면 며칠 뒤에 택배로 받을 수 있어. 혜인, I'm going to get some socks for you. You know, it's not safe to go outside these days because of COVID. So mommy decided to buy online. Which pattern would be nice? Rabbit, heart, which do you like? We'll be able to get a mailbox in a few days. 이런 식으로 저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함께 합니다. 그럼 할 말이 정말 많아져요. 제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고 제 요즘 관심사도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의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아이와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와의 친밀감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기다려주기. 혜인이가 지금보다 말도 서투르고 발음도 완벽하지 않을 때 듣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혜인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제 귀의 문제인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혜인이가 시작한 말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줄 때는 언어적으로 계속해봐, keep going. 잘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You are doing well. So what did you do?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눈빛이나 표정, 제스처를 통해서 엄마가 네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격려를 통해서 혜인이가 중간에 발화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강요하지 않기. 열심히 엄마가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한글로 대답을 합니다. 혜인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대답할 때 yes라고 하지 않고 응이라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요. 한글로 대답하면 한글로 대답하는 대로, 영어로 대답하면 영어로 대답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둡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둔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영어로 말하기를 푸시한다고 혜인이가 느끼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결국에 영어를 거부하게 될까봐 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영어를 계속 쓰면 아이가 저절로 영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좀 안 썼으면 하는 상황에서도 영어를 계속 쓰는 아이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어를 쓰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말로 설명하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혜인이에게 Bring me the remote control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혜인이가 remote control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리모컨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remote control이야 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Hey, do you know the thing that mommy uses when I turn on and off the TV? It is black and it has many colorful buttons on it. I can change the channel and volume up and down with it. I'm looking for the remote control but I can't find it.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묘사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혜인이가 자세히 듣다가 리모컨을 가져와요. 제 설명을 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스무고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 하면 실물을 보여주면서 직접 알려주거나 한글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엄마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엄마가 스무고개 하듯이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간접 발화 수정. 혜인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문이나 잘못된 단어 선택 등 발화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대화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발화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혜인이가 I fall down 이라고 말하면 you fell down? Are you alright?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 유지하면서 은근슬쩍 잘못된 발화를 고쳐주는 거죠. 이러한 수정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특히 성격이 소심하고 지적당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은 이 방법이 긴장감을 낮추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캐치를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이가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발화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다음 방법을 쓰면 됩니다. 6번째, 직접 발화 수정. 앞서 말씀드린 간접 발화 수정을 해줬는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잘못된 문장을 말한다면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I fall down 이라는 말을 한다면 You should say I fell down, not fall down.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대놓고 고쳐주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은 아직은 최대한 쓰지 않고 있기는 해요. 혜인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더 충분한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어떤 문장을 계속해서 잘못 말한다면 직접 발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발화를 계속해서 그대로 두면 fossilization, 화석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화석화란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잘못된 발화 패턴이 내재화되어 그대로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화석처럼요. 예를 들면 아이가 I fall down 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니까 수정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넘어가면 이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I fall down 이라고 쓰다가 마침내는 이 표현이 굳어집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정 패턴을 계속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잘못된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수정을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엄마 아빠가 아이 옆에서 아이의 언어 활동을 잘 관찰하고 직접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혜인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썼던 그리고 현재도 쓰고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영어 발달을 도와주세요.